안녕하십니까, 원룸마스터입니다. 이번 시간에 말씀드릴 내용은 Q&A 두 번째, 속집에 관해서 알려주세요. 속집은 어떤가요?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속집이란 건 공식적인 용어가 있지는 않습니다. 단지 이제 아파트로 치면 가장 외벽 쪽에 붙은 라인, 그리고 탑층을 제외한 거, 주택으로 치면 안쪽에 있는 집을 속집이라 하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은 코너에 있는 원룸에 대해서 말씀드릴 겁니다. 이게 더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아주 큰 오류가 생길 수 있어요, 해석에. 그래서 제가 자세히 말씀을 드릴 거고요. 일단은 인구 100만 명 이상의 꽤 큰 도시, 그리고 광역시급, 그 다음에 주거지역에 위치한 원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주거지역이란 건요, 사람이 이제 주거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지역이죠. 그래서 전용 주거, 1, 2, 3종, 준주거, 굉장히 종류가 많은데, 여기서 간단하게 예를 들면요, 건폐율과 용적률에 따라 이거 나눠집니다. 건폐율이 뭐고 용적률이 뭐냐, 한번 설명드린 적이 있는데, 제 땅이 50평입니다. 그럼 이 50평에 부산시 기준으로 2종 일반 주거지역을 기준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60%에 대해서 제 땅을 쓸 수가 있어요, 면적을. 그러니까 50평 땅에 30평만 건물을 지을 수 있어요. 그게 건폐율입니다. 이 땅에 몇 평 건물을 지을 수 있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그러면 용적률은 뭐냐, 이 땅에 얼마나 위로 올릴 수 있냐. 용적률은 2종 일반 주거지역일 때 220%입니다. 그럼 50평 땅일 때 110평이 되겠죠. 그럼 이 집은 30평을 올릴 수 있으니까 1층 30평, 2층 30평, 3층 40평, 4층 20평이 되겠죠. 필로티가 있다면 2, 3, 4, 5층이 될 거고요. 이렇게 계산을 하시는 게 용적률 건폐율이고, 자세한 사항은 시도 조례를 참고하셔야 됩니다. 용적률 건폐율이 시도마다 다르거든요. 투자할 때도 요거 주의하셔야 돼요. 어느 지역에 원룸을 짓는다, 그럼 요 지역에 맞는 용적률을 계산하셔야 돼요. 200일 수도 있고 220일 수도 있고 250일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기본적인 사항만 이렇게 딱 말씀드리는 거지, 요런 아주 쉬운 부분들은 네이버 검색해 보시면 다 있기 때문에 저는 실전적인 영상으로 가겠습니다. 자, 제가 적용을 시켜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적용시켜 드릴 거냐, 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주거지역에 인구 100만 명 최소 이상의 광역시급의 아주 중심과 도심에 있는 코너에 있는 원룸이다. 장점이 뭐냐? 가장 큰 장점, 첫 번째, 주차 공간 빼기가 쉽다. 주차가 쉽다. 저희 집이 코너에 있어서 주차가 8대가 공식적으로 가능하고 9대까지 가능합니다. 15가구에 8대, 9대 주차하면 충분합니다. 같은 땅, 저희 집이 51평이거든요. 같은 땅인데 코너에 없다. 그리고 이 도로 전면에 가로가 아니라 세로로 뒤로 빠져있다, 건물이. 그러면 주차장 빼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주차하는 사람도 힘들고 주차장도 많이 안 나오고, 그러면 주차장이 안 나오면 건물을 지을 때 방 개수를 줄여야 됩니다. 굉장히 안 좋은 부분이죠. 방이 결국은 수익률로 연결되기 때문에. 혹여나 땅이 좀 넓어서 상가를 빼더라도 이 코너에 있는 상가가 훨씬 낫죠, 안쪽에 속에 있는 상가보다는. 두 번째로 큰 이유가 뭐냐면요, 굉장히 관리가 편한데, 어떤 부분이냐면 저희 집에 곰팡이 쓴 걸 본 적이 없어요. 곰팡이가 없습니다. 결로가 없습니다. 왜냐? 코너에 집이 있으니까 양쪽으로 햇빛이 들어오고 양쪽으로 바람이 통합니다. 그러니까 결로도 생기지 않고 곰팡이도 피지 않고 집이 안에 되게 쾌적합니다. 사람이 살만한 집이죠. 그렇기 때문에 세입자들이 오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반대로 온디아더랜드, 이런 인구 100만 명 이상의 광역시급이나 아니면 큰 도시에 있는 원룸이 아니라 지방 중소도시에 있는 원룸이다. 근데 중소도시에도 중심가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중심가 말고 약간 벗어나 있는데 이 외지에 있는 원룸인데 굉장히 전면이 팍 트이고 코너고 햇빛이 잘 들어오고 주차하기 쉬워요. 이런 원룸 사시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제가 말씀드린 저희 집 같은 경우, 예를 들거나 이렇게 도심지역에 있는 광역시급에 있는 원룸들은 대부분 지하철 인근에 위치해 있습니다. 지하철 인근에 위치해 있고 교통이 좋은 편입니다. 저희 집도 역 사이에, 양쪽 역 사이에 위치해 있는데 한 개 역은 8분, 한 개 역은 3, 4분이면 갑니다. 위치가 어느 정도 좋기 때문에 이런 코너랑 일조권이 효과가 있는 겁니다. 근데 그런 지방 중소도시에 가뜩이나 공실이 많은데
위치가 안 좋고 사람이 살만하다 하면 차 있는 사람밖에 받을 수 없지 않습니까? 굉장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무조건 제가 코너에 있는 집 좋다 이렇게 한다고 사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분을 지어 드린 거고요. 무조건 사람이 살기 편하고 유동인구가 많고 좀 바로바로 원룸 사시는 분들이 나가서 뭘 사 먹을 수 있고 소비할 수 있는 이런 곳에 위치한 곳에 원룸이 있어야 되고요. 중소도시인데 저 멀리 떨어져 가지고 차 없는 사람 오도 가도 힘든 그런 곳은 코너건 일주권 주권 곰팡이가 안 펴건 결로가 안 쓰건 사시지 마십시오. 엄마가 살아야 샀다 이런 말 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상업지역에 있는 또 원룸이 있겠죠. 상업지역에 있는 원룸들은 어차피 상업지역은 용적률 위로 높이는 비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높기 때문에 가치가 있는 땅이고 비싼 땅인데, 그런 원룸은 어차피 위로 엄청나게 높이기 때문에 이 속집이든 아니면 코너에 있는 집이든 별 의미가 없습니다. 코너에 있다고 주차하기 쉬울지언정 상업적인 땅들을 그렇게 넓은 평수로 살 수가 없습니다. 너무 비싸서. 평당 3천만 원 넘거든요. 부산 시내는요. 쓸만한 땅은. 근데 그게 코너든 아니든 일단은 타워 주차장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타워 주차장을 넣고 그 다음에 이제 주차 용적 면적을 확보한 다음에 건물을 위로 쫙 올려버리거든요. 아니면 불법입니다. 다 불법입니다. 업무용 오피스텔은 뭐 가장한 이렇게 불법 이런 게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상업지역은 뭐 특별히 안쪽에 있건 바깥쪽에 있건 크게 신경 쓸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왕이면 코너에 있는 게 좋겠죠. 쪽에 있더라도 이 면적만 확보되면 어차피 타워 주차장을 올릴 거기 때문에 주거지역보다는 크게는 차이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 코너가 좋은 거는 확실합니다. 타워 주차장을 놓고 그 다음에 남은 부분에 상가를 놓고 뭐 이렇게 하면 완전 뭐 금상첨화겠죠. 근데 이런 건물들은 어느 정도 돈 있는 사람 아니면 접근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너무 비싸죠 요즘에. 그래서 요즘에는 아예 주거지역에 코너에 한 40몇 평, 43평 아니면 50평 조금 넘게 사서 12가구에서 15가구를 뺀다. 그러니까 주택을 사실 때 본인이 주거하시는 주택을 사실 때도 나중에 원룸을 지을 생각이 있으시면 코너 집이 좋아요. 이렇게 아니면 상업지역에 있는 거 사서 위로 엄청나게 올려가지고 타워주차장 놓고 상가 놓고 진짜 막 50억, 100억 막 이런 건물 정도로 구분이 된다 보시면 되고요. 마지막 정리를 하면 시골에 있는 코너집과 하지만 시골의 중심가가 아닌 외곽에 있는 코너집과 그리고 광역시급에 있는 코너집의 차이는 분명히 존재한다. 상업지역도 분명히 코너가 좋지만 속에 있더라도 가격이 맞고 하다면 크게 문제는 없다. 어차피 타워 주차장을 넣을 거기 때문에 이게 저의 생각입니다. 앞으로 원룸에 대해서 그리고 부동산에서 궁금한 게 있으시면 Q&A 항상 환영입니다. 댓글로 남겨주시고 제가 항상 노력하는 원룸마스터 되겠습니다.